자, 미국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다 이렇게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관련 내용들 자세히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북한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했었던 한서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인신매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실태가 어떤지 좀 간접적으로 들으신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제일 심했던 인신매매 시기가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인구 시기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냥 배고파서 가면 쌀을 준다라고 해서 갔던 여성들이 아예 집으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얼마에 팔린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그냥 선에 이끌려서 갔다가 너는 뭐 1,000원에 팔렸다, 뭐 예. 3,000원에 팔렸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가 거기서 그 마을 내에서 신고를 당해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일단 황스택 기자, 그러면 네. 미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 핵심 내용을 일단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원 앵커가 말씀하신 그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가 매년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년째 북한이 1, 2, 3등급으로 나누는 것 중에 3등급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최하위 국가는 리비아, 이란, 러시아, 짐바브웨의 나라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인신매매 위험에 처해져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지금 적게는 8만 명에서부터 12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포로로 갇혀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정치 수용소는 계속 부인을 그동안 해왔는데 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 친삼촌 같은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9년 정도 복역을 하다가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지만 진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인신매매라든가 인권이라고 하면 진짜 북한에서 떠나온 사람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북한 내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9년 동안 이제 친척분이 거기서 네.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 안에서 사는 것들, 전에 들으신 내용들 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는 이제 옥수수로 이제 몇 알씩 나눠주기도 하고, 예. 그걸 이제 배가 안 차면 일하러 나갔던 길에 강에 이렇게 뭐 개구리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요. 잡아먹기도 하고. 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잡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디로 팔려가는 건가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시내에 나오기 어려운 시골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시골로요? 네, 그래서 예.山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팔려가는데요. 제가 탈북할 때도 그 팔려갔던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겨우 이제 탈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팔려가는 건 여성들도 팔려가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노역하는 것으로 많이 팔려가요. 노예로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네요. 남성의 노역을 경우에. 하고 일하러 팔려가는 거죠. 예. 그냥 먹을 걸 준다라고 해서 쌀만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팔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먹을 걸 주겠다는 얘기로 유인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 당국에서도 인신매매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서 인신매매가 발각되면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멈춰지지 못하는 게 생계 때문인 것 같아요. 생계 때문에. 그렇죠. 예. 조선족들이 일단 돈을 벌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돈을 주겠으니까 사람들을 몇 명 데려와라 라고 하면 또 사용되는 그런 위험한 걸 알면서도 목숨을 각오하면서도 돈벌이가 되니까. 네, 돈을 위해서 서로 팔아먹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탈북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인신매매에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함께 오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노출이 덜 됐지만 예. 같이 오시는 분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혼자 오다가 나는 남한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집에 잠깐 머물라고 있은 동안에 음료수에 잠자는 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여성이다, 혼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팔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자, 이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이 브로커 인터뷰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중국 내시 쪽에서부터. 그 전문 또 중요한 그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 좀 이쁘고 나이대가 이런 여자는 얼마큼 줄 거다. 좋으면 이민피 한 2, 3만 원까지도. 예. 네.
2, 3만 원이면은 인민폐로 2, 3만 원이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인가 200만 원. 제가 이제 돈에 대한 그건 이제 환율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에서 이렇게 정말 그 지금에 와서는 뭐 2만 원, 3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100원에 팔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100원에요? 네. 예. 그러면 돌아올 확률은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인신매매가 됐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이제 탈출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용도가 다해서 그냥 몸이 다쳤다든지 이래서 그냥 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잡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잡혀서. 그나마 거기서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먹지 못했었는데 그 안에서는 배라도 부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애라도 거기서 이렇게 낳고 사니까 모성애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여성들이 있고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를 거기서 낳았기 때문에 못 오는 여성들도 아직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하나, 북한 이야기 하나 더 해봐야 될 텐데, 네. 영국의 한 패션 잡지에서 북한 여성들의 네. 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명품백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손에 네. 들려 있어요. 실제 이거 명품백 맞습니까? 근데? 가짜 같은데요. 가짜요? 네. 예. 90년도에 제가 그 평양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뭐 2000년대도 그랬지만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외국에 예. 무역을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뭐 예술인들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방을 좀 사달라든가 뭐 모피를 좀 사달라든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진품을 들여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가짜를 들여다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짜는 뭐 중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백뿐 아니라 시계까지도 북한에는 굉장히 그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어디 디자인은 네. 많이 본, 뭐, 샷땡 같은 그런 네, 그렇죠. 디자인을 좀 본딴 것 같은 생각이 이런 좀 경우도 드는데. 많지만 이제 90년대는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요. 그 밤 색깔, 뭐 이렇게 루자가 들어가는 예.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밤 색깔 U자가 들어가는 네. 거. 예. 예. 어쨌든 가짜라 이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북한 진품은 내에서 뭐 상위 1% 진품은 정도. 상위 1%라기보다는 아마 이설주 씨밖에 들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이설주가 어쨌든 뭐 들고, 네. 입고, 신고 하는 것들 북한에서는 다 관심을 받는다면서요. 표준이 되는 거죠. 예. 일단 북한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그 패션에 대한 감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대부분 여성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패션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상은 대부분 다 단속 대상이 됐었어요. 예. 몸매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다든가 이런 건 절대 못 입겠었는데 이설주 씨 같은 경우는 본보기고 따라 배워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상을 따라 입는 것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뭐 북한에서야 뭐 이런 물건 구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네. 이분들 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힘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걸 이제 찍는 정도면 이런 그 사진들은 해외로 그 선전용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선전용이다. 네. 예. 영국 잡지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모습이었다. 연출된 그러면 이제 모습이었다. 잡지 하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에 그 나와서 쭉 둘러보다가 가장 옷을 좀 잘 입고 부해 예.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잡지에 낼 거니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짝퉁 가방 이야기까지 한서희 씨와 함께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